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 꾸레입니다. 1월 25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 아틀레틱 클럽과 바르셀로나의 코파델레이 8강 경기가 아틀레틱 클럽의 홈구장인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아틀레틱 클럽의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은 우리 꾸레들에겐 참 익숙한 이름인데요. 4-2-3-1 포메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차비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수비 라인에 쿠바르시가 빠지고 크리스텐센이 들어간 점을 제외하면 지난 베티스전과 동일한 전술이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낸 만큼 전술에 변화를 주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시작 전에 스포르트와 문도에서는 칸셀로의 선발을 예상했지만 오늘 경기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아틀레틱 클럽은 지난 1월 22일 발렌시아전 패배를 제외하면 공식 경기 6연승의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악명 높은 빌바오 원정이다 보니 경기 시작 전부터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됐습니다. 전반 시작 1분도 안 돼서 빌바오의 고르카 구르제카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던 바르셀로나였는데요.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가 초반 집중력이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기 초반부터 어려운 경기를 마주했던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아틀레틱 클럽이 경기 초반부터 니코 윌리엄스와 말코 마레스의 양측면 윙어들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했는데요. 이에 수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압박을 했고 이에 더용이 평소보다 깊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20분 발데가 스프린트 중 햄스트링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엑토르 포트와 교체가 됐습니다. 최근 계속 폼이 좋지 않은 발데인데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엑토르 포트는 06년생의 어린 선수이고 본 포지션은 오른쪽 풀백이지만 이번 경기는 어쩔 수 없이 왼쪽에 기용이 됐습니다. 전반 27분 빌바오의 베르치체가 걷어낸 공이 레반도프스키의 발에 맞고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동점골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4분 뒤 라민 야말의 정말 미친 골이 터지면서 바르셀로나가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부터 박스 근처까지 타고 오면서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요.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물론 전반전 한 점으로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엄청난 재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1-4-2로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 골과 비슷했던 골을 넣었었는데 그때의 향기가 살짝은 나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당분간 하피냐가 그리워지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사실 하피냐에게 기대했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경기 극초반에 실점하면서 빌바오가 계속 유리한 고지를 가져갔었는데 운 좋게 동점골이 들어가면서 흐름을 가져온 게 다행이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전반전을 정리를 해보자면 61대 39의 점유율로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긴 했지만 경기 초반부터 빌바오의 양측면 윙어, 특히 니코 윌리엄스를 막는데 고전을 했고 유효 슈팅은 바르셀로나가 4개, 아틀레틱 클루브가 3개로 바르셀로나가 더 많은 슈팅 개수를 가져갔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골 이후 다행히 흐름을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후에 야말의 골이 터지면서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다행인 점은 공격진의 페란, 레비의 폼이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았다는 점이고요. 레반도프스키와 페란은 지난 경기 이후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는 게 위협적인 슈팅이나 움직임을 몇 차례 보여줬습니다. 사실 라민 야말처럼 측면에서 중앙으로 공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이 공격진 전체의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으로 들어온 엑토르 포트는 아직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전에 레반도프스키에게 넘겨줬던 크로스를 보니까 크로스의 질 자체는 꽤나 날카롭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전반전에 니코 윌리엄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바르셀로나가 후반 시작 3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66분 아라우오가 충돌로 인해 무릎에 부상을 호소해서 경기장을 이탈을 했지만 다행히 경기장에 복귀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아라우오가 이 부상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선수다 보니까 걱정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텐센과 쿠바르시가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남은 후반전은 아틀레틱 클럽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몰아쳤습니다. 그 와중에 라민 야말에게 2번의 중요한 찬스가 있었지만 2개의 찬스 모두 골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득점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전반전에 야말에게 매의 향기가 났다면 후반전 야말은
잼의 향기가 물씬 났던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후반 통틀어서 우리 팀의 중원 자원들의 활약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귄도안의 실수가 잦게 나오면서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쉽게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장전에 가서도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중원에서의 변화가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차비 감독은 페드리와 세르지 로베르토를 교체해주면서 중원에서의 기동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 차비의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연장 후반 들어서 이냐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에게 2골을 실점하면서 최종 스코어 4대2로 아틀레티코 클럽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차비 감독의 안일한 대처가 만든 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선수단의 부진도 있었지만 차비의 대응이 너무나 미흡했고요. 사실 빌바오는 경기 초반부터 일관된 전방 압박, 그리고 측면에서의 공격을 연장 종료 직전까지 동일하게 가져갔지만 차비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 역시 이냐키 페나의 불안감이 정말 많이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공중볼과 빌드업에서의 불안감을 내비치던 페냐인데 이 부분을 캐치한 빌바오가 강하게 압박하니 위험한 찬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야말이 2개의 빅찬스를 놓친 건 너무나 아쉽지만 전반전에 잘해준 것도 있고 아직 체력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쿠바르시가 저번 베티스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빌드업적인 면에서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가 체력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머지않아 스타팅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는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선 잃은 게 너무나 많은 경기였습니다. 발데는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한동안 이탈을 할 예정이고 연장전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비 미구엘에 따르면 발데의 부상은 대퇴 이두근 부상이고 4주에서 6주간 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8일에 비아레알과의 리그 경기가 있는데 잘 준비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